양도소득세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양도소득세. 시험에서도 중요하고 실무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죠. 5문제 정도 이상 나옵니다. 그렇죠? 많으면 6문제까지 나온 수도 있다. 그렇죠? 자, 일단 우리 지난 11월 달부터 1월, 2월까지 했던 내용을 빨리 확인만 하고요. 자, 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프린트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여기 갑시다. 자, 개인이죠. 항상 소득세는 누구한테 과세하는 거 여러분? 개인이 해당 과세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러분? 1월 1일부터 12월 30 몇 년 동안? 1년 동안. 부동산 등 일정한 자산. 자, 여러분 동그라미 여기는 뭐야? 이제 양도 여기다 동그라미 쳐야죠. 아까 우리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일 때 뭐가 나왔었죠? 대여. 그게 키워드인가?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취득세는 뭐야? 취득. 등록물에서는 등록. 재산세와 중부세는 뭐야 여러분? 소유.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사업소는 뭐야 여러분? 대여. 양도세 글자대로 양도. 그렇게 쫓아가면 돼요. 그래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 동그라미 뭐죠? 소득이죠. 자, 우리 아까 1교시 때도 했죠? 소득이라는 것은 뭐야 여러분? 총 수익금액에서 뭐 뺀 거야? 필요 경비를 뺀 거다 그랬죠? 절대 놓치면 안 돼. 소득. 그러면 이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1년 동안 발생한 무슨 금액에서? 총 수익금액에서 뭘 뺀 거다고요? 필요 경비를 뺀 거죠. 그러면 이게 양도소득세일 때는 요 총수익금액이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양도가액이 되는 거죠. 필요경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가액 등의 기타 필요경비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여러분? 양도차익이라 한다 그러는 거죠. 양도차익이라 한다. 그래서 항상 양도세는 뭐가 나와야 되는 여러분? 차익이 나와요. 차익이. 그러니까 양도세 제일 중요한 건 차익이에요 여러분. 차익. 얼마 남았어 그래? 이게 이제 대박이냐 쪽박이냐 차이인 거죠. 자, 이런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그래서 소득세는 몇 가지 구분한다? 3가지. 뭐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바로 우리 지금 양도소득세죠. 자, 과세권자, 납세자 볼까요 여러분? 자, 과세권자 모든 국세는 누구야 여러분? 납세지, 관할, 세무세. 모든이죠. 모든 국세. 종합부동산세부터 이제 국세고 국세니까 누가 나와요 여러분? 세무서장이죠. 자, 납세지 어디야 여러분? 양도자의 어디야? 주소지죠. 자, 이거 보세요. 양도자의 주소지와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주소지와 양도 물건의 소재지. 지가 다를 때가 문제죠. 다를 때. 그럼 양도자 주소지는 남양주시인데 판 건 서울 강남구 부동산을 팔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세권자가 누가 되는가? 남양주시가 되는 거죠. 남양주시. 근데 내가 모르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할세무서 가서 냈어. 내가 잘 몰라서 누구한테? 강남구 관할세무서장한테 신고 납부해서 누구한테 해야 되는데? 남양주시 관할세무서장한테 신고 납부. 내가 잘 몰라서 일로 갔어. 자, 그럼 그 신고는 유효한가 무효한가? 응? 그래도 유효합니다. 유효한 겁니다. 나는 잘 모르니까 그런가 여러분? 모든 부분의 세금을 다 알아볼라? 몰라. 우리 배우는 우리도 모르잖아. 그럼 다시 집에 가면 다시 몰라지잖아. 여기 왔을 때 잠깐 왔다가 다시 돌아가면 원위치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잘못했다? 그거는 잘못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어쨌건 신고 납부는 했어 안 했어? 한 거지. 한 건데 내가 잘 몰라서 남양주시 할 걸 이걸로 한 거지. 그러면 이때는 얘가 보내줘 일로. 야, 이거 내게 아니다. 일로 간다. 보내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납세지를 위반했다 해서 여러분은 상관없어. 근데 과세권자가 위반하면 이건 무효가 됩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마시고요. 어쨌거나 우리 시험 대비로는 어디가 되는 거 여러분? 남양주시가 된다는 것만 잊지 마시고요. 자, 납세 문제 갑시다. 별표 하나. 납세 문제 별표 하나. 자, 납세 문제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하네요, 여러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죠. 이게 시험에 나오는가? 그럼 거주자라면 거기 써져 있죠? 국내에 뭐를 두고 있구나? 주소.
아, 여기 안 써져 있구나. 거주자면 국내 뭐로 두고 있다? 주소 또는 뭐 과세 기간 동안 며칠 이상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 이걸 뭐라 그러는데 여러분? 거주자라 하는 거죠. 책에 나와 있죠, 여러분? 281조 책에 나왔으니까 너무 쓰려고 그러지 마시고 281조 잠깐 봐. 국내 밑줄 뭐? 주소 밑줄 쳐. 또는 과세 기간 동안 며칠 이상 183일 이상의 거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 주소가 있거나 1년 동안 183일 이상의 뭐 여러분 거소를 두고 있거나. 자, 이러한 데를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거주자. 이러한 거주자가 아니자 뭐 여러분? 비거주자. 그럼 결론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죠. 자, 그럼 이때 거주자는 자 시험은 이게 나오는 거죠? 납세의무의 범위가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 거주자는 소득 발생 장소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아. 그래서 얘는 어디 거는 물론 국내 밑줄 국내 소득은 물론 무슨 소득도 국외 소득도 납세의무가 있죠. 무슨 소득? 국외 소득. 다만 국외 자산에 대한 뭐는 자 국외 자산 이거 뭐야 돼? 뭐와? 종합소득과 무슨 소득은? 양도소득은 납세의무자가 같아 달라? 달라. 국외 자산의 무슨 소득은? 종합소득은 예, 저거 모든 거주자죠. 프린트에 있네. 모든 거주자. 근데 국외 자산에 대한 무슨 소득은? 양도소득은 모든 거주자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 모든 거주자가 아니라 몇 년? 5년이죠. 5년 이상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요거 체킹해 두시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국외 자산에도 무슨 소득인지 종합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외 자산에 무슨 소득이 나면 양도소득. 시험에 이게 많이 나와. 국외 자산 양도소득 모든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려. 양도 이제 계속해서 국내 몇 년 이상을? 5년 이상을 국내에 주소나 거주를 그죠. 그럼 여러분은 국내 주소 둔 지 5년 지났어? 이 스키어 공이 붙었다 이씨. 그죠? 공이 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 계시면서 국내에 있으면서 외국에 있는 부동산 양도했다. 그럼 여러분 납세의무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은 왜 국내에 있으면서 외국에 있는 부동산 양도했다. 납세의무 있어 없어? 있죠. 왜? 몇 년 이상 됐으니까 5년 이상 지났죠. 근데 저는 외국에 있다가 국내에 들어왔어요. 외국에 있다 국내에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온 지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다. 그럼 납세의무가 있고 없고 5년이 들어온 지 5년이 못하면 지나면 그때 납세의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국외 자산에 무슨 소득인지 종합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종합소득은 뭐 여러분? 모든 국외 자산은 무슨 소득은? 양도소득은 몇 년 이상? 5년 이상. 이거 꼭 확인하셔야죠. 자, 근데 맨 밑에 갑시다. 공동으로 소유한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 책을 보세요. 예, 여기 봐주죠.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이때는 해당 자산을 밑줄 역시 누가 여러분? 공동으로 소유하는 누가? 각 거주자가 납세면 되는 거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지, 자 부동산은 하나 양도했는데 부동산의 양도 차익이 자 5억 원이 발생했어. 내가 이 부동산 양도에서 차익이 얼마 발생했다고요 여러분? 5억. 근데 이게 한 사람의 명의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이 뭐하고 있다가 공동 소유하고 있어. 60% 40%. 그럼 이때 양도소득세 누가 내야 되는 거냐 그 얘기야. 누가 내라고? 공동소유자 각자가. 뭐에 대해서? 자기 뭐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항상 공동소유 뭐 여러분? 지분. 그러니까 5억 원의 몇 프로를 60% 얼마? 3억 원은 누구의 양도차익을 보라는 얘기야? 갑의 양도차익으로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5억 원의 몇 프로? 40%는 얼마야? 2억 원은 누구의? 을의 양도차익을 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갑은 얼마에 대한?
3억 원의 양도소득세 계산해야 되고 을은 얼마에 대한 2억 원의 양도세 어떻게 하냐? 따로 신고해야 돼. 따로. 갑은 갑대로, 을은 을대로. 오케이? 그러면 단독 소유가 유리하다서 공동 소유가 유리하다서 자, 기본적으로 우리 세법은 뭐가? 공동 소유가 유리해. 단 무슨 세율 구조하에서? 기본적으로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그렇다 그랬죠? 공동 소유가 유리한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하에서 여러분?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공동 소유가 유리하다는 얘기야. 근데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구조 말고도 또 뭐가 있냐? 기본공제. 얼마 더 받아? 양도소득 기본공제 각자 얼마씩 받아? 양도소득 기본공제 얼마 받아? 1년 동안에? 이거 봐라.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따랐잖아. 기본공제 얼마야? 250만 원씩이죠. 그래서 각자 얼마씩 받으라고? 250. 근데 한 사람의 명의로 양도세 얼마만 받아? 250. 그러니까 두 사람의 명의로 양도세 기본적으로 기본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론. 단독 소유보다 뭐가 유리하다? 뭐가 유리하다? 공동소유. 그럼 공동소유하려면 뭐 할 때부터? 아예 취득할 때부터 공동으로 소유하는 게 더 나은가? 맨 처음에 뭘 했다가 단독 명의로 취득했다 나중에 뭐로 바꾸려면 공동 명의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 당초 한 사람의 명의 아저씨 명의로 취득했단 말이야. 근데 뭐가 유리하다서 공동 명의에서 부부 각자 명의로 바꾸려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했냐고. 그쵸? 증여계약 써야 돼. 증여계약서. 그럼 또 뭐가 부과돼? 증여세. 또 뭐가 부과돼? 취득세 부과된단 말이야. 그럼 아예 애초부터 취득할 때 뭘로 했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특히 미혼 남녀들은 이렇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면 당연히 뭐로 가야 돼, 여러분? 공동소유로 가야 돼, 여러분. 그리고 자기 돈 들어갔으면 공동소유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자기 돈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부부 결혼하면 결혼기념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고 부부지간에 얼마까지 증여세 부담 없다고 그랬어? 6억. 그래서 결혼기념으로 얼마 받아? 6억 받으면서 공동명의하면 돼. 그래야 나중에 찢어지더라도 자기 거 챙겨갈 수 있는가? 사람이 항상 영원히 간다는 보장은 없어. 그래서 만약에 그걸 대비해야 돼. 자, 갑시다. 자, 거기 비거주자 있죠, 이제? 우리가 했죠. 양도세 과세대상 갑시다. 과세대상. 자, 양도세 과세대상 별표 2개 프린트 보세요. 이거 프린트 갖고 빨리 마무리합시다. 자,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죠. 또 올해 개정됐죠. 자, 일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몇 가지를 구립형이라서 여러분? 3가지 밑줄죠. 부동산 등 하나, 주식 등 하나, 파생상품 등 하나. 몇 가지로 구분하라고요? 3가지. 이거 구분해야 돼. 3가지 그룹핑해야 돼. 그룹핑은 몇 가지? 3가지. 뭐 부동산 등 하나, 주식 등 하나, 파생상품 등 하나. 그래서 몇 가지로 대분류한다? 3가지로 대분류해. 이 중에서 우리 시험범위는 뭐야, 여러분? 부동산 등이고, 뭐는? 주식 등이나 파생상품이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하더라. 그렇게까지만 알면 돼. 자, 그래서 여러분은 크게 일단 양도세 과세 몇 가지로 구분하라고요? 3가지.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인데 주식이나 파생상품은 여러분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얘는 보기 지문이 안 나오지만 나왔더라도 답이 아니다. 아니다. 근데 실무 나가면 중요하죠, 이거. 주식. 우리 집 아저씨가 잘 봐. 실제 있어. 우리 집 아저씨가 주식 전업하다가 전업 투자자다 돈 잃어갖고 이제 어디 갔다? 선물, 수합, 옵션하고 있다. 파생상품 거래하고 있다. 그럼 빨리 그 아저씨하고 이혼해. 그게 마지막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래서 우리 집 아저씨가 뭐 선물, 옵션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해지 목적이라면 괜찮지만 차익 목적이 파생상품 거래한다. 그러면 끝난 거야. 자, 그러면 부동산 등 우리는 초점을 어디다 맞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등 여기다 초점 맞춰야 되죠. 자, 부동산 등을 몇 가지로 구분해? 다시 3가지. 자, 봐. 뭐 있죠? 부동산. 다시 밑줄.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여러분? 기타 자산 3가지로 구분하죠.
세 가지 구분한다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실물 자산이 부동산. 두 번째 무형 자산이 뭐예요, 여러분?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나머지 뭐예요, 여러분? 기타 자산이죠. 자, 부동산 밑줄만 치면 돼. 밑줄. 사실상 모든 토지와 건물. 하여튼 다 과세. 하여튼 부동산은 뭐 묻지 마. 무조건 과세야. 무조건 과세야. 뭘 자꾸 따지려고 하지 마. 뭐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니 안 받았니 등기됐니 안 됐니 지적공부에 지목이 등기됐니 안 됐니 이런 거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는다고 그냥 무조건 다 과세야. 뭘 생각해. 시험은 여기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죠. 권리가 잘 나오죠. 항상 권리 잘 보시죠. 자, 권리는 두 가지로 구분하죠. 뭐하고 뭐 여러분?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하고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와 뭐 여러분? 소유권에 관련된 권리 이렇게 두 가지로 그룹핑하죠. 자,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에서 민법상 뭐가 나와서 여러분? 용익물권 밑줄죠. 지상권, 전세권. 뭐야? 민법상 용익물권. 뭐 민법은 주정 과목이죠. 자, 뭐가 없어? 지역권 없네. 그래서 그 밑에 당구장 있죠?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서? 부동산 임차권 나왔죠? 특히 부동산 임차권 잘 보셔야죠. 전통적인 출제부입니다. 옛날 공인중개사 1회 때부터 나왔던 거죠, 이게. 공인중개사 1회 때부터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뭐다 보니까 채권. 자, 거기 지상권, 전세권 밑줄 쳐놨어? 네. 저거 등기 여부 불문.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 여부를 묻는다고 묻지 않는다고? 묻지 않는다고. 근데 뭐는? 부동산 임차권은 뭐를 반드시 물어야 돼? 네, 등기 여부 확인하셔야죠. 그래서 오로지 뭐만? 등기된 것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죠. 그럼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과세 대상이다고 아니다고? 아니다고. 다 아시는 거죠? 뭐 지금 새롭게 뭐. 자,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권리죠.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나왔죠? 건물이 완성이 될 때 건물과 부수토지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자, 실무 나가서 대표인 것이 바로 뭐야, 여러분? 아파르 당첨권. 또 뭐야? 조합원 입주권. 옆에다 적어. 뭐야? 딱지. 뭐라 그런다고요? 딱지. 근데 딱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아파트 당첨권을 주택으로 본다고 해서 안 본다고 그래서? 안 본다고 그랬어. 그러나 뭐는? 입주권은 주택을 본다고 해서 안 본다고 해서? 본다 그래서. 그래서 둘 다 딱지는 맞으나 성격이 같다 다르다? 달라. 엄청나게 다른 거야. 하늘과 땅 차이. 아파트 당첨권과 재개발 재건축 입주는 하늘과 땅 차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딱지를 미등기 전매했다. 그러면 그 양도하신 분은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채권 있죠? 밑줄. 토지 상한 채권, 주택 상한 채권. 얘들 무슨 채권이랬죠, 여러분? 현물 상한 채권이랬죠? 채권이 만기가 되면 뭘로 줘? 토지나 주택으로 주는 물건을 주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래? 현물 상한 채권.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주택채권은 대부분의 채권은 무슨 채권이야? 금전상한 채권이잖아.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 낼게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채권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뭐? 토지상한 채권, 주택상한 채권. 딱 요 두 가지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매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할 권리 있죠. 밑줄. 부동산 매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도 과세 대상이다. 자, 기타 자산 갑시다. 자, 기타 자산이 5가지가 있는데 올해 하나가 신설됐죠. 작년까지 4가지였다가 올해 하나가 신설됐죠.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죠? 사업에 사용하는. 요게 올해 명칭이 바뀌었죠. 작년까지만 해도 사업용 고정자산인데 올해부터 풀어갖고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뭐죠? 부동산이죠.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죠. 자, 요거와 뭐 함께? 함께야 분리하여? 함께. 이걸 잘 봐야 되죠. 자, 기타 자산의 첫 번째, 기타 자산의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여러분? 영업권이죠.
영어권이 양도했다. 그럼 얘는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뭐 하면 함께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세 과세하고 안 하고? 하고. 왜? 사업용 고정자산과 뭐 하면 분리하 양도했다. 그럼 이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뭘 양도하면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뭘 받았으면 권리금을 받았으면 그때는 권리금도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런데 부동산에 양도하는 관계없이 권리금만 양도했다. 그러면 그때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가장 답으로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영어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밑줄. 시설물 이용해, 거기 봅시다.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거기. 자, 영어권을 점박이 두 개 있죠? 영어권은 별도로 평가는 하지 않았으나 사회 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어권이라든지 또는 밑줄 행정 관청부터 뭐 여러분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으면서는 경제적이 이것도 뭐로 본다? 영어권에 보는 거고 이거를 뭐 함께 양도하면 부동산 등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따라서 단순한 영어권만의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거기에 여러분 번호 붙입시다.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나 건물 여기다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시설물 이용행위권이다 2번. 그 다음에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는 이축할 수 있는 권리 요거 3번 이렇게 번호 붙입시다.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가. 4번 특정법인 주식, 5번 특정업종 영위법인 주식. 이건 뭐 주식이니까 볼 필요 없어. 여러분 딱 몇 가지만 보면 돼. 1, 2, 3만 보면 돼. 1, 2, 3. 몇 번? 1, 2, 3. 자, 시설물 이용행위권 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는 밑줄 뭐를 포함한다? 이용권부 주식을 포함한다. 이용권부 주식을 포함한다. 자, 이용권부 주식 잠깐 책을 보죠, 여러분. 이용권부 주식 잠깐 책을 보겠습니다. 자, 책 283쪽에 보시면 본문 동그라미 양가로 2번 시설물 이용행위권 찾으세요. 찾으세요. 자, 양가로 2번 시설물 이용권 행위권의 셋째 줄 보시면 여러분 가를 닫고 나왔죠. 밑줄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제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 등 이걸 뭐랬어요 여러분? 이걸 뭘 한다고요? 이용권부 주식을 말한다 했고 이것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럼 이런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에 해당하는 대표인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프린트 봐 다시 뭐 골프 회원권 등 골프 회원권 등 이게 가장 대표적인 바로 시설물 이용 회원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면 골프 회원권이 나면 이거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이라는 걸 꼭 놓치면 안 돼. 자, 그리고 올해 이제 새로 신설된 게 역시 뭐죠 여러분? 토지 건물 밑줄 뭐야? 부동산. 자,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여러분 밑줄 이축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축권. 그래서 역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도 뭘로 때리겠다?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다시 한번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뭐도 이축권도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올해부터 신설된 거 올해부터.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을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 신고할 때는 이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저거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기타 소득. 요거 단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해당 이축권 가액을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에 신고했다. 그럼 그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뭘로 과세한다? 기타 소득을 과세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꼭 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타 자산 몇 번까지 중요하다고요? 1번, 2번, 3번까지가 중요한가? 여기 봐. 그만 자. 아니, 그만 자는 게 아니라 그만 기도해. 여기 봐. 여기 1, 2, 3. 자, 여러분 벌써 마음이 급해갖고 여러분 밤새면서 공부하면 안 돼? 응? 밤새면서 공부 안 돼.
하루 이틀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공부하는데 밤새면 공부하면 되지. 집에서 주무시면 충분한 수면 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자자? 4시간 이상은 자야 돼. 응? 4시간 이상은 자야 된다고. 벌써 밤새면서 공부하지 말라고. 몇 시간 잔다? 4시간 자야죠? 4시간 눈 뜨고 있는 거 아니죠? 자, 여기 봐. 2번. 그래서 여러분, 기타 자산 1, 2, 3이 중요해.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 동그라미 4번 특정 법인 주식, 5번 특정 업종 영위법인 주식. 다 뭐야 여러분? 주식. 예. 신경 쓸 필요 없어. 자, 그리고 그 밑에 또 뭐가 있어? 또 주식이 있죠. 자, 주식이 올해부터 이제 3개로 구분돼서 작년까지 2가지였다가, 자, 첫 번째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상장법인 주식 나왔죠. 상장 주식. 주식은 이렇게 3가지 구분해. 상장 주식이 있고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비상장 주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올해 추가된 게 바로 이제 뭐냐? 외국 주식 또는 해외 주식. 그래서 작년까지는 국외 자산을 구분했던 걸 올해부터는 국내 거와 국외 걸 구분하지 않고 다 그냥 주식을 몰아서 가자입니다. 근데 주식은 여러분, 상장 주식은 원칙 과세를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장 주식을 해갖고 매매 차익 발생했다, 과세 안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내는 가장 대표적인 소득이 하나가 바로 뭐냐? 상장 주식입니다. 상장 주식. 얘는 소득세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여러분. 그러니까 세금 내기 싫으면 여기서 하면 돼. 그러나 세금 안 내려다가 돈 원금도 못 찾죠. 단 상장 주식이라도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어. 밑줄 쳐? 대주주. 이 대주주의 범위를 점점 넓혀갖고 이게 지금 큰 문제인데, 대주주 또는 거래소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의 매매 등으로 통해서 당사자 간의 대량 매매 거래가 되는 장외 거래일 때, 이때는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상장 주식은 과세를 안 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를 하는 거.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셔야 돼요. 원칙은 과세를 안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과세가 되는 경우 있다. 누가 양도하거나 대주주가 양도하면은 이때는 장내 거래냐 장외 거래냐 구분 안 하고 무조건 과세고요. 또 무슨 거래면 장외 거래면 거꾸로 대주주냐 소액주냐 묻고 묻지 않고 무조건 과세하는 거죠. 근데 뭘 양도하면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다. 얘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무조건 과세. 무조건 과세입니다. 외국 주식도 무조건 과세. 자, 그래서 보시고 파생상품은 이제 뭐 파생결합증권, 뭐 파생결합증권이나 저것만 나 ELS라든지 ELW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죠. 주가 연계증권이라든지 주가 워런트라든지 뭐 CNL이라든지 신용연계증권이라든지 뭐 이런 파생상품과 결합된 증권이 있어. 그런 것도 양도해도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또 장내 파생상품 선물이라든지 수합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옵션이죠. 장내는 선물과 옵션. 그 다음에 장외는 이제 뭐 수합이 있고요. 그것이 장내 거래냐 장외 거래냐 관련 없고 주가지수와 관련된 모든 파생상품 다 과세한다. 무슨지 한도 모르겠다. 몰라도 된다. 여러분은 알 필요 없어. 자, 넘어가. 여러분은 요것만 잘 보면 되죠. 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만 잘 보면 돼. 자, 이제 이쪽 갑시다. 양도의 개념.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바로 부담부 증여가 시험에 나왔죠. 부담부 증여. 올해는 뭐 부담부 증여 개별 문제 나오긴 틀렸죠. 자, 그래서 빨리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별표 3개. 올해도 또 나와. 양도의 개념은. 자, 그럼 양도소득세에서 말한 양도가 뭐냐? 나왔죠?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하는 관계일시 없이 매도, 교환, 법인의 현물줄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뭐야 여러분? 유상으로 뭐야?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 뭐야 여러분? 사실상 이전이 돼야 되죠.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는 사실상 이전돼야 돼. 그리고 반드시 대가가 존재하는 무슨 양도야 돼 여러분? 유상양도였죠. 유상.
이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되죠. 무슨 이전이고? 사실상 이전이고 반드시 대가 존재는 뭐예요, 여러분? 유상이죠. 그리고 요즘 하나가 더 붙죠. 그 양도행위가 사업행위야, 사업행위가 아니어야 돼? 사업행위가 아니어야 되죠. 만약에 사업행위면 뭘로 가져가야 돼? 종합소득세로 가져야 되죠.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됐으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소유권이 넘어갔어야 돼? 안 넘어갔어야 돼? 넘어갔어야 되죠. 넘어갔는데 이게 사실상 이전이 아니라 형식상 이전이다. 명의만 넘어간 거지 사실상 이전된 것은 아니다. 그럼 양도야 아니야? 아니죠.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되는 무슨 양도해야 된다 여러분? 유상. 만약에 유상이 아니라 뭐면 여러분? 무상이다.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이런 거죠. 양도가 아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이 이거 수많은 거래가 나오면 이걸 보면 돼. 실제 넘어갔어? 넘어가서 대가를 받았어? 그리고 그게 사업행위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양도를 보는 경우가 나왔죠. 그래서 올해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역시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뭐 해봐라 여러분? 구분해봐라.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 저는 올해 이쪽을 예상합니다. 개별 문제보다는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구분. 그러면 사실상 유상 양도서 사업행위 아니면 양도로 보는 거고 이 중에 하나로 요건 충족 못하면 양도로 보는 거 안 보는 거? 안 보는 거죠. 자, 거기 1번 전형적인 매매 거래가 있죠. 전형적인 형태가 있죠.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조세, 물납이나 협의 매선, 수용, 공매, 경매 있죠. 다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때 교환에 동그라미 시뻘게 쳐. 교환. 대물 변제 동그라미 쳐. 시뻘게 쳐. 그래서 양도로 보는 전형적인 거래가 바로 요 두 가지야. 교환과 뭐 여러분? 대물 변제. 교환이 뭔지 대물 변제가 뭔지는 여러분 이미 민법 등을 배워서 다 배우셨죠? 네. 주전 과목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미출처 협의 매수나 수용 미출처 공매 경매 미출처 이 두는 미출처인 건 뭐야? 특징이 협의 매수나 수용 공매 경매 특징이 뭐랬어? 자발적 양도야 강제적 양도야? 강제적 양도죠. 강제적. 그렇지만 협의 매수나 수용을 당하면 뭐다? 뭐 받고 나와? 보상금 적어놔야 돼. 그냥 나와? 보상금 받고 나와? 그럼 보상금은 돈 받고 나온 거니까 양도다고. 근데 공매 경매에 뭐가 있어? 경락 가해라는 대가가 존재하죠. 2번 동그라미 2번 부담보증의 미출. 이게 바로 개별 문제였죠. 작년 여기서 시험에 나왔어. 이거 한 문제로 나왔어. 부담보증이요. 올해 나오긴 틀렸지만 그래도 부담부 증여 아주 중요하죠. 강남 아줌마들이 열광하는 증여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부담부 증여죠. 강남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증여가 바로 부담부 증여다. 부담부 증여. 단순 증여가 아니라 부담부 증여죠. 자, 결론 냅시다. 단순 증여와 부담부 증여를 비교하면 어디가 세보다 크다고 그랬어? 단순 증여 더 크단 말이야. 단순 증여. 그래서 증여를 할 바에는 뭐보다는 단순 증여보다 뭐가 유리하다니까? 부담부 증여라니까.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이 부담부 증여에 열광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뭐일 때보다? 단순 증여일 때보다 뭐가? 부담부 증여가 줄어든다. 뭐가? 세금이. 그럼 이 부담부 증여가 바로 장시험에 났던 거죠. 자, 그럼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여러분 딱 할 일이 있어. 뭘 해야 되냐? 왼수요, 왼수가 아니요.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왼수야 누구야? 왼수가 누구야? 우리 세법상 왼수는 누구야? 배우자 직계 준비세 그랬죠? 세법상 왼수라 그랬어. 실질적으로 왼수는 아니잖아.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배우자나 누구? 직계 준비서. 빨리 왼수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왼수가 아니다. 그러면 이때는 뭘로 대답하시고? 원칙에 대답하시고, 야, 왼수지간의 부담부증이다. 그럼 뭘로 대답해야 된다고? 예외로 대답한다고. 이거 빨리 언제 정리할 거야?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6과목은 다 해야 돼? 어떤 특정 과목 시에를 해버리고 어떤 특정 과목 안 했다? 100% 불합격이야, 그 사람은.
그걸 아셔야 돼요. 아, 나는 뭐만 하고 나는 뭐는 안 할래? 그러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야. 그 사람이 붙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래서 바로 여러분 합격 조건의 첫 번째가 바로 뭐야, 여러분? 과락이 없어야 된다. 그게 그래서 있는 거 아니야. 6과목 다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6과목을 다 해야 되는 첫 번째 그 조건이 바로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과락이 없어야 된다. 과락이. 어떤 특정 과목에서 100점 맞았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 과목 하나에서 40점 미만을 받으면 끝난 거야. 그냥 불합격이야. 뭘. 여러분이 이제 서서히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잖아. 벌써 4월달이 지나잖아. 4월에 벌써? 응. 여러분이 어영부영하면 그냥 가는 거야. 나중에. 좀 긴장도 하고 이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뭐 많이 남은 것 같아? 벌써 4월이야. 4월. 응.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나옵니다. 부담부 증여가 빨리 뭐 확인하라고? 왼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라서 왼수가 아닐 때 뭐로 가는 거고? 원칙. 이게 누구 지간에 거래면 왼수 지간일 때 일단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걸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원칙은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제가 얼마짜리 아파트 드렸어요? 5억짜리 아파트 드렸죠? 근데 제가 아직 은행 갚지 못한 대출은 얼마에 따라서? 2억. 그래서 제 대출금 2억을 여러분 떠안는 조건을 증여받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받는다 그랬어? 안 받는다 그랬어? 응?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어떤 주부님이 있죠?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대답을 안 해. 받겠다 안 받겠다. 그래서 왜 대답 안 하세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그랬더라고요. 그 아주머니 그 다음 주부터 영혼이 안 보였어. 나 같아도 안 보내줘. 그걸 와서 물어보는 자체가 벌써 끝났구나. 아저씨가 현명한 거였죠. 자, 그래서 왼수지간이 아니다. 그럼 원칙. 그럼 이때 제 얼마 떠안았어요? 제 빚 얼마 떠안았어? 2억.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인 수준자가 갚을 뭐니까? 빚이니까. 이거는 무상이야, 유상이야? 유상이죠, 유상. 그럼 제 빚 얼마를 떠안았다고요? 2억. 왜 떠안았어요? 그렇죠. 그것만 생각하면 돼. 부담보증은 더도 덜도 말고 딱 그것만 생각해. 전체가 얼마 중에서 딱 이거 사례 갖고 해. 사례 갖고 5억을짜리 받았는데 은행 대출 얼마 남아 있어? 2억. 그걸 내가 뭐 하나도 또 안으면서 증여받은 거죠. 이걸 우리 뭐라 그래? 부담보증여. 그럼 내가 2억을 또 아는 이유는 딱 하나야. 얼마 남아서? 그래, 그거. 자, 그 3억을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한가? 그 3억을 어떻게 표현한가, 여러분? 증여 당시 가액 얼마? 5억 원에서 채무 인수액 얼마? 2억을 뺀 가액.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야, 여러분. 요걸 우리는 얼마를 얘기한 거야, 여러분? 3억. 그래서 요것 때문에 여러분이 증여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유상이야, 지금 무상이야? 무상. 뭐야? 증여잖아, 증여. 그러면 유상 요 부분만 뭘로 때리는 거고, 유상은 뭘로 때리고 양도소득세로 때리라고. 그럼 증여는 뭘로 때리라고? 증여세로 때리라고. 이거야. 그럼 양도소득세는 누구한테 때린다고? 항상 여기 써져 있는데도 물어보면 그냥 당하네. 도자야 수자야? 써져 있잖아. 양도소득세 누구한테 때리는 거다고? 양도자. 그럼 증여할 때 양도자는 증여자야 수증자야? 이상하네. 주는 사람이 뭐고 받는 사람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증여자가 뭐가 되고 수증자가 뭐가 되는가? 그럼 양도세는 도자야 수자야? 써져 있잖아. 왜 도자야 수자? 그럼 뭐 이렇게 대답을 누구지? 누구기 개뿔 써져 있는데 뭐라고? 도자. 그럼 여기서 양도자 누가 되는 거야? 증여자한테는 뭘로 때리고 양도세리고, 나머지 3억 원은 뭘로 때리고? 증여세. 누구한테? 이거는 그래. 이렇게 이거 뭘
맨날 헷갈리는데 난 헷갈린다는 그분이 헷갈려 죽겠어 도대체. 아니 전체가 얼마에서 5억 원짜리 받았잖아. 근데 은행 대출을 얼마 따놨다고? 2억. 그럼 요거는 유상이니까 무상이니까? 유상이니까 요거는 뭘로 때리고? 양도 때리고. 그래도 요 내가 2억을 또 하는 이유는 얼마 남았어? 3억. 5억 원에서 채무인수가 얼마 뺐으니까 2억 빼서 얼마 남았어? 3억. 요게 순서는 뭐야? 징역. 그럼 요는 뭘로 때리라고? 그럼 징역세는 받는 놈한테 주는 놈한테? 받는 놈. 양도세는 주는 놈한테 받는 놈한테? 주는 놈. 그래 하면 되지 뭐. 이거야 이거 작년 이거 물어본 거야 뭐 개별 문제. 그러므로서 무슨 징계를 취함으로써 뭐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결론 징계를 하더라도 뭐가 유리하다? 부담부 징계를 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게 누구 지간이면 왼수지간이면 우리는 이 세법을 정상적으로 보는가 비정상으로 보는가? 비정상 짜고 치는 걸로 봐요. 야 니네 배우자가 직계주에서 왼수지간이라며? 그럼 부담보 징계를 인정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안 해준다니까? 그럼 어디로 보내겠다는 얘기야? 단순징계로 가라는 얘기야. 그럼 세금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더 내라는 얘기야. 뭘로? 증여세를 다 내라는 얘기야. 그거를 이제 법률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야.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 추정해서 뭐로 보겠다는 얘기야? 증여로 추정하겠다는 얘기야. 증여로. 그러면 전액 뭘로 때리겠다는 얘기야? 뭘로 때리겠다? 증여세. 누구한테? 항상 증여세 누구한테? 이게 빨빨 튀어나와야 돼. 뭘 생각을 해 자꾸. 쿵 누르면 꾹 하고 나와야 된다니까. 자 결론 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 누구면 왼수지간이면 그걸 부담부 증여를 인정을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그 부담부 증여를 인정 안 하겠다는 걸 법률로 어떻게 표현한다고?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그럼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니까 채무 인수액 있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보라고. 그럼 뭐만 남았어? 뭐만 남았어? 5억만 남았잖아.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전액 뭘로 보았어? 그래서 전액 얼마? 5억. 뭘로 때리라고? 증여세를 때리라고. 누구한테? 수증자 항상. 여기까지 됐죠? 작년에 제가 이거 계속 얘기가 했어. 시험 계산 문제까지 풀었다.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그대로 시험에서도 나왔잖아. 자 마무리합시다. 근데 얘가 중요한 게 무슨 규정이라는 게 문제야? 추정 규정이라는 게 문제야. 추정의 의미는 뭐랬어? 반증의 제시를 허용한다라고 했죠.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 지간이지만 왼수지간이지만 실제 채무 인수했습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입증하면 그때는 부담부 증여 인정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해준다. 그때 어쩔 수 없어. 세무서장도 인정해줘야 돼. 왜? 입증했으니까. 그럼 다시 뭐로 가는가? 부담부 증여. 그러면 이제 단순증여에서 다시 어디로 가는가? 부담부 증여로 간 거죠.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은 뭐 할 때? 부담부 증여할 때 이걸 입증해야 되죠. 뭐를 입증 못하면 채무 인수사실 입증 못하면 부담부 증여를 못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강남 아줌마들이 뭐 할 때는 부담부 증여할 때는 반드시 뭘 준비한다고? 채무 인수를 입증한다고. 그 입증 수단으로 누구한테 요걸 입증하게 하는가? 응? 요 입증을 누구한테 하게 하는가? 은행이 하게 한다고. 은행은 당사자 제3자야. 제3자인 금융기관이잖아. 그러니까 제3자인 은행이 그래 얘 맞다 인수했다라고 입증해주면 세무서는 인정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죠.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의 부담부 증여를 한 이유는 딱 이거야. 채무를 인수할 때 누가 개입하는가? 은행 등이 개입시키는가. 그러니까 강남 아줌마 명의로 먼저 뭘 받아? 강남 아줌마 명의로 뭘 받아 먼저? 대출 받는다니까. 강남. 나 누구야? 강남 아줌마라니까. 은행에 가면 1층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 VIP 룸으로 가. 니들 번호표 뽑니? 나는 안 뽑아.
그럼 강남 아줌마 2층 VIP 룸으로 대접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예금을 해줘야 된다라서 강남에서 VIP 룸으로 올라가고 싶대. 그러면 금융자산만 30억 정도를 초과해줘야 돼. 30억 정도. 부동산 빼고야. 부동산 빼고 금융자산을 30억 정도 초과해주면은 이때는 은행에서 여러분을 집중 관리해줘. 나 가면 지점장이 막 뛰쳐나온다. 버선발로. 어머 사모님 하면서 막 뛰쳐나와. 요즘 은행은 최신식이다 보니까 AI라 해갖고 안면 기술 인식이 다 되죠. 그러면 은행에서 고객이면 우량 고객이면 다 그걸 등록해놔. 그러면 카메라 딱 비추고 있다가 우량 고객이 오면 이게 인식이 돼갖고 지점장실과 매니저실로 이게 신호가 뚜뚜뚜 그러면 어머 고객이 왔구나. 그러면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돼. 근데 내가 은행 가면 지점장이 나와? 걔도 안 나와. 못 뽑아야 돼. 번호표 뽑아야죠. 이 대기는 33명이란다. 씨. 직원들 별로 있고 없고. 없어. 요즘 은행 가면 직원들 없잖아. 없어. 다 뭐를 가니까 비대면 거래를 갔죠. 비대면. 옛날 다 대면 거래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은행에 지점 안에 직원들이 많았어야 돼, 적었어야 돼. 왜? 많았을 때 고객을 다 일일이 대접해야 되니까. 이제 많아잖아. 가봐. 거기 가면은 은행 가면 와 있는 사람들 주로 누구야? 여신 또는 나이분들이 많으신 분들. 잘 내가 직접 못해. 진짜 요즘 은행 거래도 복잡해. 젊은 사람도 못하는 사람 많아. 그럼 그건 어떻게 해? 은행 가서 맨날 통장 넣고 빼고 입금 빼고 입금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통장 들고 가지? 통장 들고 갈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은행에 가면은 나를 담당하는 누가 있어? FP가 있어요. 파이낸셜 플래너라 해갖고 내 재산 관리해주는 애들이 다 있어 나를. 그럼 얘들이 다 이걸 해줘. 그러니까 강남 아줌마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거를? 아니 강남 아줌마 몰라 세금. 누가 다 해주는가? 전문가들이 붙어서 다 해주는가? 이쪽으로 유도하라. 그럼 은행 입장에서 대출 받는 게 좋은가 나쁜가? 좋은 거지. 왜? 수익이니까. 은행에서 대출하면 그만큼 뭐가 나오니까 이자가 은행에 주잖아. 제가 은행에 근무할 때는요 예금 대출 받는 사람은 우량 고객이 안 됐어. 은행에 대출 받으러 오면 저 줄 서 쳐다보지 않았어. 그리고 누구 오는 사람? 예금만 해준 사람이었어. 그래서 옛날엔 예금해 준 사람한테 가서 뭐 선물도 주고 기념품도 주고 그랬어. 근데 봐, 은행 입장에서 이게 잘못된 거지. 예금을 은행에 해준 사람은 우리가 뭘 줘야 돼? 이자를 줘야 돼, 이자를. 근데 은행에서 뭘 받은 사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오히려 우리한테 이자를 주죠. 그 이게 확 바뀌는가? 뭐가 터지고 나서? IMF가 터지고 나서 확 바뀌는가? 그래.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영업 대출비 대부에 가면 여러분 따로 그 사람 따로 취급하잖아. 우량 고객으로 취급해. 그래서 대출 많이 받아도 뭐가 돼? VIP가 돼.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대출 받읍시다. 예, 근데 문제는 대출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담보나 신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죠. 연병을. 자, 그냥 번호표 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놓치면 안 돼. 다시 한번 아무래도 이게 진짜 중요해가. 작년에 이거 그렇게 중요했어. 그래서 개별 문제 나올 테니까 나 대비하라. 그대로 시험에 나왔잖아. 근데 요게 이미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이렇게 나와? 못 나와? 못 나올 거야. 그 대신 여러분 2페이지 박스 있죠? 2페이지 박스 있죠? 단순 증여, 부담보 증여 그것만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저기 박스 그 위 박스를 말하는가? 양도의 구분에 양도로 보는 경우 2번 있죠? 그걸 보라고. 자 이제 3번 갑시다. 위자료 지급. 네. 이것도 이것도 제가 유튜브 하면은 제일 먼저 나갈 게 바로 이겁니다. 이혼. 이혼도 세금이 붙어온다 안 붙는다? 붙는다.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은 계속 혼인 생활이 유지가 되는 거고 시험에 떨어지면 아저씨가 판단하겠죠. 계속 갈까 말까. 자, 이혼할 때 재산 이전의 형태 두 가지를 했죠. 뭐와? 자, 여러분 부동산이 넘어가는데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이 원인이 뭘로 자면 위자료 지급으로 됐을 때와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로 됐을 때 세금이 같다 다르다? 달라 여러분. 명의가
남편 명의에서 처의 명의로 바뀌었어. 근데 등기 원인을 보니까 뭐로 돼 있어? 이혼 위자로 돼 있어. 그럼 그때는 과세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결론 한다고. 그래서 이혼 위자료를 돈 대신 금전 지급에 가름하여 뭘로 주면? 부동산으로 주면. 그럼 요거 돈 대신 뭘로 준가? 부동산 준 거죠. 뭐야 성격이? 돈 대신 부동산 주고 소멸시켰잖아. 뭐야? 응? 대물변제. 이때 결론 낼게 여러분. 위자료를 돈으로 줬는데 돈 안 주고 뭘로 주면? 부동산 주면 양도세 과세가 돼. 과세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뭐야? 대물변제. 아까 제가 양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교환과 대물변제를 했죠? 그럼 이때는 부동산이 상대방 배우자한테 넘어갔죠? 그래서 대물변제죠. 그럼 대물변제는 뭔가 받아야 되는 거죠? 무슨 양도니까? 유상. 그럼 여러분, 나는 부동산 넘겨주고 뭔가 받았어야 돼? 뭘 받았어야 돼? 사실상 이전이면서 무슨 양도 된다고? 유상. 뭘 받았어야 돼? 대가. 내 부동산 넘어갔죠? 상대방한테. 그럼 뭔가 받았어야 되잖아. 응? 아니 내가 줬잖아. 부동산 줬잖아. 내 부동산 줬잖아. 돈 대신. 그럼 뭘 받았어야 될 거 아니야. 뭘 받아야? 자유야? 아니죠. 위자료 지급 채무가 소멸된 거죠. 위자료 지급의 채무가 어떻게 했다고? 소멸됐다고. 이게 뭐야? 대물변제. 결론. 위자료를 돈 대신 뭘로 주면? 부동산을 넘겨주면 부동산을 넘겨준 사람한테 뭘 때린다? 양도소득세 낸다고. 또 받은 사람한테 뭐가 부과돼? 부동산을 받았으니까 받은 배우자한테 뭐가 부과돼? 취득세가 부과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대신? 위자료 대신 뭘로 주면? 부동산 주면 이렇게 복잡한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럼 깔끔한 건 뭐야? 그렇죠. 돈을 주라고. 돈을 주면 아무런 과세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는 얘는 뭐를 줘서 문제인가? 돈 대신 부동산을 줘서 그런가. 그러니까 집에 가서 얘기 아저씨한테 줄 때 뭘로 달라? 돈을 주라 이 시켜. 돈도 없대? 그럼 요 위자료 지급하고 여러분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하고 다른 점이 뭐랬어요 여러분? 응? 누가 주는가? 누가? 안 해봤어요 여러분? 한 번도 이거? 한번 해보면 알게 돼. 한번 해보면 아주 전문가가 돼버려. 이혼의 기술까지 늘게 돼. 요거는 누가 지급하는 거랬어요 여러분? 파경자. 파경자 누구야? 혼인생활을 파경으로 몰고 간 원인 제공자. 그럼 요건 누가 주는가? 요거는 파경을 묻지 않아. 요건 누가? 명의자. 그래서 이거 지금 개정하려고 그래 민법에서. 얘는 파경의 원인을 물어 안 물어? 물어. 혼인생활을 누가 파경을 몰고 갔냐를 따져갖고 그 원인 제공자가 상대방 배우자한테 주는 거야. 근데 뭐는? 부부 공유 재산, 그 재산에 누가? 명의자가 주는 거야. 명의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파경 원인을 물어 묻지 않아. 묻지 않아. 그러니까 남편이 만약에 바람을 폈다. 그럼 위자료는 누가 줘야 돼? 남편이 줘야 되죠. 바람 핀 놈 스키가. 근데 재산은 누구 명의로 있다? 처의 명의로 돼 있다. 그러면은 이때는 공동 명의는 자기 거 갖고 가면 되는 거 지분. 누구 명의로 있어도 처의 명의로 돼 있더라도 거기에서 내 지분을 받아갈 수 있어 없어? 있어. 주장할 수 있어. 이게 혼인 생활이 크면 클수록 이 분할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 높아져. 그래서 최대 몇 프로까지 받으려면 50% 정도를 받으려면 결혼 생활에 몇 년 정도가 되느냐? 20년 정도 되면 50%까지 인정받아. 재산 기여도 인정해. 그래서 이혼하더라도 몇 년 채우고 가자? 20년 채우고 가는 거야. 그러면 16년 차. 몇 년만 더 버티면 돼? 예. 이혼 사유는 뭐야? 폭행.
그럼 4년간 더 맞고, 그래, 때려시켜! 때려갖고, 몇 년 버티고? 4년 버텨. 예. 물론 그 사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가능한 몇 년 채우고 가자? 네, 20년 채우고 가자. 여러분, 이게 우습게 같죠? 이혼 사이가 폭행인데, 이거 20년 채우고 가야 되네. 그러면 이제 4년간 또 들어맞는 거죠? 예. 그래도 몇 프로 받는다고? 50%. 최근에 모 재벌 부부가 이혼 소송에서 요 부부 공유재산 분할 청구를 얼마 했던 거예요, 여러분? 1조 2천원인가 3천원 주셨죠. 1조 2천원. 그런데 패소됐죠. 예, 그래서 딸이 이겼죠. 처가 이겼죠. 그래서 이걸 안 주죠. 위자료만 주는 거죠. 자,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때 부부 공유재산의 분할의 결론. 이때는 여러분 양도, 증여 모두 과세한답니다. 저거. 그러니까 재산 이전 형태를 잘 봐야 돼. 위자료 대신 뭘 줬다 그러면 부동산 줬다. 그럼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누구한테 과세한다고? 받은 사람한테, 준 사람한테? 준 사람한테 과세하는 거야, 양수는. 그 대신 취득세는 누구한테 과세해? 받은 사람이죠.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 양도소득세, 증여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단 저거 취득세는 과세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제일 좋은 건 뭐야 여러분? 예, 현금이 제일 좋은 거야. 현금. 그래서 아저씨가 딴짓한다? 고민하지 마 여러분. 다 하나만 고민하면 해. 너 현금 준비해놨냐? 예, 그만 물어보면 돼요. 근데 우리 집 아저씨는 착실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위장이라도 해야죠. 부부지간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이혼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가면은 무슨 이혼이 일어나? 위장 이혼이 일어나, 위장. 그 위장 이혼이 일어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세금 문제가 깔끔히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됐어요? 여기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취득세 할 때 나왔었죠? 부부 공유재산 분할 때 취득세 나왔죠. 특례세를 몇 프로 가세야죠, 여러분? 표준세에서 2% 뺀 세율로 과세한다 그랬죠? 그러나 뭐는 과세 안 한다? 취득세는 과세하지만 뭐는 과세 안 한다고?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과세 안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갑시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자, 양도로 보지 않아서 일단 세 개부터 잡아야 돼. 세 개 먼저 잡아서. 첫째 밑줄 뭐죠? 환기 처분이나 지목이나 지번의 변경 또는 보류 충당 밑줄. 지목이나 지번의 변경 또는 보류 충당. 이거 어디서 배웠던가? 네, 도시개발법 등에서 배운 거죠. 자, 2번.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토지를 뭐 했다? 분할하는 교환. 밑줄.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의 합리적 수정입니다. 토지 이 지상 경계 형태가 영 불합리한가? 그러니까 토지를 야무지게 써, 못 써? 못 써. 그래서 서로 간에 토지를 어떻게 하는가? 맞바꾸는 거죠. 이때 그 밑에 박스 밑에 당구장 나왔죠? 제일 중요한 말이 있어. 정보공간의 고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을 교환하되 그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자 몇 프로 동그라미 20% 이거 10%에 쳐. 몇 프로?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의미를.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 전체 면적이 20% 초과되면서 분할 전과 분할 후에 면적 차이가 커야 된다는 얘기야?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면적이 비슷비슷해야 된다는 얘기야. 짜투리만 바꾼 거니까 그래. 자, 토지 이 지상 경계 여기 봅시다. 자, 여기 두 필지가 있는데 이 각 필지의 이 경계선이 만약 길 따라 물 따라 쭉 올 테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A 필지고 이게 B 필지죠. 그러니까 A 필지 소유자나 B 필지 소유자나 이렇게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있죠. 이런 거 사용을 못하잖아 여러분.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이 토지 지상 경계가 좀 반듯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자연의 굴곡, 계곡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쭈글탱이 밤탱이 들어막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A 필지 소유자, B 필지 소유자가 만나는 거죠. 야, 너나 나나 이렇게 이러한 토지 경계선으로 다 보니까 너나 나나 뭐 하니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토지 경계선을 어떻게 하니까 바꾸자 그 얘기죠. 바꾸자. 어떻게 바꾸자? 일직선으로 바꾸자는 얘기죠. 일직선으로 바꾸자. 이해하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부분이 있겠죠? 어? 그래서 A한테 넘어가는 게 있고 B한테 넘어오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거에 서로 뭐가 일어나는가? 교환이 일어나죠. 교환. 서로 바꾼 거니까. 이해하세요? 그럼 요 짜투리만 바꾼 거니까 그럼 요 면적 차이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된다 그 얘기야. 전체를 바꾸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된다니까 요 짜투리만 바꾸는 거라니까. 그래서 분할 전 토지 면적이 분할 전 토지 면적이 죄송합니다. 분할된 토지 면적이 분할 전 토지 면적이 몇 프로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20% 요거 확인하시고요. 자, 3번 갑시다. 3번이 시험에 잘 나오죠. 역시 밑줄 양도담보. 밑줄 양도담보. 양도담보 민법에서 배우셨죠 이제? 아직 안 배웠어? 양도담보가 뭐야? 담보 제공에 따른 뭐야? 형식상 이전했죠? 담보 제공에 따른 형식상 이전. 저거 담보를 제공한 거야 이거는. 양도담보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이전이다, 형식상 이전이다. 형식상에서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런데 단서를 잘 봐야 돼. 다만 밑줄 뭐야 여러분? 채무 불이행에 따른 변제 충당 밑줄 쳐. 뭐야 이거? 대물 변제죠. 그럼 대물 변제 양도를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랬죠. 4번도 아주 심하게 잘 나오죠. 단골 손님 중에 하나죠. 자, 4번은 뭐야 여러분? 공유물의 분할이죠. 공유물의 분할. 찢어지는가? 뭐하고 있다가? 뭐하고 있다가? 공동소에 했다. 이제 뭐로 바꾸는가? 단독소로 바꾸는 거죠. 찢어져! 못 살아. 나는 매일 들어 그 말을. 자, 그럼 찢어질 때에 이거는 사실상 이전이니까 형식상 이전이니까? 형식상 이전이야. 왜냐면 원래 갖고 있었어 안 갖고 있었어? 갖고 있었어. 무슨 형태로? 공동소유로 갖고 있던 거죠. 다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올라가 있다. 단독소유 형태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이전이 아니라 그냥 형식상의 이전이죠. 뭐에서? 공동소유로 뭐로 바뀌는가? 단독소유. 그래서 이때는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거기 단순 분할 때 단순 동그라미. 단순이라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은 뭐를 말하는가? 지분일 변동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걸 말하죠. 따라서 만약에 지분일 변동이 있다 그러면 지분일 변동이 있다 그러면 양도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이때는 다시 봐야죠. 봐야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밑줄 소유권의 환원 있죠. 소유권이 환원이니까 갔다가 어떻게 한가? 되돌았죠. 원위치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이전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근데 왜 환원됐어? 거기 소 동그라미. 소가 뭐야? 예, 판결, 법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의 판결 등에서 환원되니까 자발적 환원이냐 강제적 환원이냐? 강제적이 강제적. 그게 성격이야. 법률 규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환원됐다. 원위치 된 거죠. 그럼 그때는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여러분 최소 거기 양도의 구분 별표 박스 있죠? 어? 박스 양도로 보는 박스와 양도로 보지 않는 박스 있잖아. 이게 별표 3개짜리야. 이게 꼭 주문 정리해 주신다고 그래. 자, 이제 맨 마지막 5번 비과세 있죠? 비과세는 오늘 못 끝나겠네요. 그래서 다음 주 어디부터 간다? 비과세. 그리고 프린트는 제발 책에다 꼽아놔. 이놈은 프린트는 맨날 어디다 갖다 오는지 집에만 갖두면 없어져 갖고. 다음 주에 또 와서 학원에 와갖고 프린트 좀 지난주 거 주세요. 그러면 하여튼 나한테 걸리게만 해봐 그냥. 부모님 모시게 합니다. 자, 그래서 책에다 꼽아. 어차피 집에 가서 안 볼 거잖아. 집에 가서 안 볼 거니까 책에다 꼽아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